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인 징역 7년보다 2년이 늘어난 형량입니다. 이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위증 등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았고 경찰청장의 국회 통제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방청장의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해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 전 장관이 항소심까지 법적 책임에 눈을 감고 회피로 일관했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의 징역 7년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헌정파괴 범죄에 가담하고 거짓말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은 국무회의의 서무이자 국민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범행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가 소방청장에 대한 전화 한 통뿐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임무 수행이 전화 한 통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원심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등이 의도한 언론사 단전 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것과 같이 재판부는 계엄이 신속하게 제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윤석열 등이 예상과 달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저항하였고 상당수 군경들도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범관계에 있는 한동수 총리에 대해서 1심에서 23년, 조주호 청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도 각각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과경하며 최종 구형은 장우성 특검보께서 하시겠습니다. 장우성 특검보가 피고인에 대한 최종 구형 낭독하겠습니다.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규정하고 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위증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놓고 보아도 내란죄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고 국가의 기본 질서와 근간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모의에만 참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20년 이상의 중한형으로 처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미완성이란 이유, 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 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재상형의 처벌 수준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자명한 사실로 강화된 양형 기준,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내란죄의 중대성에 더하여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12상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하여 중요 임무 종사로 나아간 점, 위헌적인 포령에 따라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므로 계엄의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하여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김용현의 행태를 소상히 밝힘으로써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여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이에 특별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이상입니다.